엄청난 속도로 나옵니다. 치수성까지 넣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입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 이 모델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개 페이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st for High Volume Cost Efficient Task 뭐 이렇게 돼 있고요. Try in Google AI Studio 요 AI 스튜디오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Thinking Model for Those Looking for Low Cost and Latency 싸고 빠르다 뭐 그런 거겠죠. 원래 이 플래시가 작은 모델인데 거기에 또 라이트가 붙었어요. 하지만 싱킹 기능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High Volume Latency Sensitive Task like Translation and Classification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Thinking, 그 다음에 Superior Latency, Tool Use. Tool Use가 가능한가 봐요. Cost Efficient 이렇게 갖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GPQA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이제 2.5 플래시 라이트, 그러니까 싱킹이 없는 거, 싱킹이 있는 거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게 제미나이 2.0 플래시랑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0 플래시보다는 다 좋아졌겠죠. 2.0 플래시하고 비교했는데 2.0 플래시는 라이트가 안 붙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2.5 플래시고 라이트가 붙은 거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은 뭐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싱킹이 없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라이트 상당히 빠르고 저렴한 모델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2.0 플래시 라이트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2.5 플래시 라이트하고. 그래서 Supported Data Type Input 요때는 2.0 플래시에는 2.0 플래시 라이트에는 PDF는 없었는데 이번에 PDF가 추가됐고요. 인풋 토큰은 똑같이 100만 토큰이고 아웃풋 토큰이 2.0 플래시 라이트에서는 8k였는데 2.5 플래시 라이트에서는 64K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날리지 컷오프는 당연히 이제 2.5 플래시 라이트가 최근 거겠죠. 그다음에 툴 유즈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서치 애저 툴, 코드 이그제큐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코드를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무튼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는 거고 베스트 4 그래갖고 로우 코스트 워크플로우 여기는 하이 볼륨, 로우 코스트 앤드 로우 레이턴시 태스크 많이 빨라졌나 봅니다. 그래서 어베일러블리티는 구글 AI 스튜디오, 제미나이 API, 버텍스 AI. 그러니까 채팅 앱에서는 이 모델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가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풋이 100만 토큰당 0.1달러, 아웃풋이 0.4달러입니다. 그에 반해서 2.5 프로는 한 10배 이상 되는 거죠. 1.25달러, 10달러. 2.5 플래시가 한 3배 정도 되나 보네요. 인풋이 0.3달러, 아웃풋이 2.5달러. 지금 보면은 요번에 6월 17일이죠. 6월 17일 날 이 세 개의 모델이 다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러니까 2.5 프로도 프리뷰가 붙어 있던 게 떨어지고 정식 2.5 프로가 공개된 거고 그 다음에 플래시도 플래시 프리뷰였었는데 2.5 플래시로 됐고 그 다음에 요 오늘 살펴본 2.5 플래시 라이트가 프리뷰로 나온 거네요. 그죠? 이거 다른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퍼플렉시티한테 오픈 AI, 엔트로픽, 그 다음에 구글의 모든 LLM 모델들의 1밀리언당 가격을 테이블로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편하죠, 그죠?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도 올라왔네요, 그죠? 아까 확인했잖아요, 그죠? 0.1달러, 그 다음에 아웃풋이 0.4달러. 지금 보면은 GPT-4o 미니가 0.15달러, 0.6달러네요. 그러니까 0.1달러인 게 거의 없어요. 그죠?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고. 근데 오픈 AI 거 중에서 O3, O4 미니 뭐 이런 게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네요. 당연히 이런 것보다도 비쌀 수도 있겠죠. 한번 추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픈 AI에 O3와 O4 계열의 모델들을 추가해줘. 자, 아까 그 테이블에다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걸 잘 알아먹을지 모르겠네요. O3하고 O4만 보여줄 수도 있죠. 저는 아까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그냥 오픈 AI 것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네요. 추가해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죠, 그죠? 자, 아무튼 O3 미니, O4 미니 이런 애들도 1.1달러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캐시 기능이 들어가면 0.275달러 이런 식으로. 아무튼 0.1달러 때는 GPT 4.1 나노가 0.1달러 때네요. 그죠? 여기 가격이 똑같네요. 그죠? 여기 아마 4.1은 리즈닝 기능이 없을걸요? 그죠? 아무래도 리즈닝 기능이 있는 애들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토큰을 많이 생성해야 되니까. 아무튼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 AI 스튜디오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싱킹 모드를 켜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해. 이거는 지금 생각을 2.4초를 했고요. 한번 볼까요? 영어로. 근데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싱킹 버짓은 오토로 되어 있고 제가 싱킹 버짓은 제가 켜놓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2.4초를 고민했고 A, A, B, A, B, C, A, B, C, D 점점 하나씩 늘어나면서 추가돼서 다음 문자열은 A, B, C, D, E가 될 것이다. 네, 맞았죠? 제가 그 추론 기능이 있는 모델들은 요 추론한 시간만 2.4초 요 시간만 제가 더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더해서 그거를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얘는 지금 3.1초 그러니까 요 답변을 작성하는데 또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한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AI 스튜디오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모델들에서는 요 추론 시간만 나오기 때문에 요 2.4초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2.4초를 고민했고 성공했죠.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세우게 풀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4.5초를 고민을 했고요.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4.5초를 고민한 두 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으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뭘까요? 라는 문제죠. 네, 3.1초를 고민을 했고요. 나누기를 하면 나머지가 2고 그래서 답이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3.1초를 고민한 세 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죠. 네, 3.9초를 고민했고요. C, A, B, D, E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3.9초를 고민한 네 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 중에 랜덤하게 모자를 씌우고 자기의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는데 맨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 앞 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죠. 네, 6.3초를 고민했고요. 여러 경우를 따져보더니 답을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6.3초를 고민한 다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 한 개가 가짜하고 좀 가볍습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나? 이걸 묻는 문제죠. 네, 6.1초를 고민했고요. 세 개로 나누어서 찾는 공식으로 풀었고요. 처음에 998로 나눠서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정답이죠. 네, 6.1초를 고민한 여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3.5초를 고민했고요. 방정식을 세워서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3.5초를 고민한 일곱 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 중에 한 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3.7초를 고민했고요.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본 거죠. 그래서 범인은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3.7초를 고민한 여덟 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활면체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2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숫자 2개가 나오는데 그 두 수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네, 14.1초 가장 오래 고민했네요. 14.1초를 고민했고 카운팅을 하더니 48개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64분의 48, 즉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4.1초를 고민한 아홉 번째 문제 통과했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클리어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네,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설계 부재력을 주고
USD 설계법, 즉 강도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문제는, 이 엔지니어링 문제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공식을 잘 조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10.5초를 고민했고요. 공식을 대입해서 AS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42521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푸는 과정을 보면은 그죠? A를 2차 방정식으로 풀었어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A를 2차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 철근량을 2차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 철근 B를 2차 방정식으로 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답을 4253 정도가 철근량을 2차 방정식, 철근량을 기준으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4253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A나 철근 B는 소수점이 있잖아요. 철근량은 상당히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이 나오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오고, 이 철근 B나 이 A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면은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소수점 이하가 없어지면서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4253이 AS를 기준으로 2차 방, 자, 하지만 4250.8도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10.5초를 고민한 10번째 문제 정답이고요.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 수식들은 매스작스로 렌더링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다 합해서 21초 만에 만들었습니다. 자, 싱킹 한 것만 9.3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복사했고요. 네, 이렇게 떴고요. 여기에 1, 4, 3을 입력하고 계산 및 그래프 그리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렌더링 잘 됐죠. 그죠?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네, 0축에 y는 0축에 두 개 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잘 표시를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9.3초를 고민한 11번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12번 문제 역시 코딩 문제입니다. H빔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하는 웹 앱 프로그램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10.1초를 고민했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치수성까지 넣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잘 만들었습니다. 자, 면적은 11,700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부 플랜지를 줄이면 좀 줄어들었고요. 치수선은 안 따라오네요. 제가 치수선을 넣어달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 대상에서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플랜지 줄여봤고요. 그 다음에 웹 높이를 높게 해보면 스케일을 조정해서 이렇게 그림 영역 안에 다 들어오도록 이렇게 잘 그렸죠. 네, 성공했습니다. 10.1초를 고민한 12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13번째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링 문제인데요. 자, 아래의 재원의 H빔의 아래 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응력을 산정해. 그러니까 빔 재원 주고 H빔 300 x 300짜리 H빔 재원을 주고 5m지간의 단순 지지 경관이다. 그 다음에 하중 조건은 등분포 하중하고 집중 하중이 있다. 재원들을 줬습니다. 14.1초를 고민했고요. 모멘트를 구했고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즉 I 값을 구했죠. 자, 그래서 응력을 구했습니다. 105.82 네, 정답입니다. 네, 14.1초를 고민한 13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다음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대 단면도 그리기 웹앱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주고 자, 입력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재원이죠, 재원. 그 다음에 절점 좌표는 이 재원을 통해서 이렇게 절점 좌표를 구해라. 그런 공식을 줬고요. 초기 데이터는 아까 그 재원에 해당하는 초기 데이터는 이렇다. 그 다음에 치수선 규칙. 치수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어디다가 그릴 것이냐. 요거는 아마 CAD를 써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 규칙에 따라서 절점 좌표를 구하고 SVG 포맷으로 치수선까지 해서 그리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굴리면 줌인이 되고 또 드래그를 하면은 패닝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림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재원을 입력하면 그림을 그리고 그걸 뷰어로서 줌인 줌아웃을 하고 패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런을 시키면 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문제는 처음 시도로 맞추면 100점, 그 다음에 한번 수정을 시켜서 맞추면은 75점,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정을 시켜서 맞추면은 50점. 이렇게까지 점수를 주고
세 번의 트라이에도 만족한 성과가 안 나오면 그냥 0점으로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워낙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평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나옵니다. 전체 53.8초가 걸렸는데요. 제가 싱킹만 더해서 평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싱킹만 31.3초가 걸렸네요. 지금까지 낸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림이 완전히 이상하죠, 그죠? 여기 입력란은 잘 돼 있는데 줌인 줌아웃이 지금 안 되죠. 패닝도 안 되고요. 줌 NaN%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거 고치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걸 그래서 고치는 프롬프트를 캡처해서 주겠습니다. 자, 주고 교대 그림이 완전히 틀렸어. 줌 기능과 패닝 기능도 안 돼. 전체적으로 검토해줘. 이렇게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싱킹을 하고 있고요.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Drawing specifically coordinate calculation. 이게 좌표 체계가 지금 그래픽 좌표 체계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수학 좌표계하고 다르거든요. 그래픽 좌표계는 아래가 Y의 증가 방향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프롬프트에다 줬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아무튼 싱킹을 45초를 했고요. 아까 그래서 두 번째 트라이 코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러니까 치수선 만드는 코드도 다 만들고 했는데 뭔가 줌인 줌아웃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여줄 때 적절한 크기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해서 스케일 팩터를 잘 조정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시도죠. 두 번째 시도에 이게 줌이 약간 NaN이 나왔었는데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왔네요. 자, 뭔가 새로 고치기를 하면 여기 그려지긴 그려졌는데 패닝이 안 되고 그죠? 패닝이 안 되고 다시 그리기를 해보면 여기 뭔가 그려지긴 한 것 같잖아요. 그죠? 패닝을 하면 뭔가 이렇게 막 뭐가 흩어졌죠.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을 하면은 뭔가 바뀌긴 하는데 저게 줌인을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줌인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죠. 요거를 어떻게 프롬프트를 줘야지 될까요? 자, 그림이 교대와 치수선 그림이 화면의 중앙에 5도로 스케일과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 지금 교대 그림 너무 작고 화면 그림이 위쪽에 치우쳐 있어. 줌인을 하면 너무 커져서 그림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 줌인을 할 때 스케일을 적절하게 조절해.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코드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얘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 프롬프트가 좀 안 좋아서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프롬프트를 잘 쓰면 잘 알아듣고 잘 수행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저는 뭐 공평하게 똑같은 프롬프트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고민을 끝냈어요. 27.4초를 고민을 하고 이제 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전혀 안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수정 지시를 내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즘에 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바이브 코딩을 하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경험 있는 개발자는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프롬프트를 줄 수 있겠죠. 저는 나름대로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얘한테 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코드가 나와서 다 복사를 했고요. 마지막 기회죠. 네, 봤는데 예, 안타깝게 주민 줌아웃을 해도 뭐가 안 보이죠. 이걸 뭐 바꿔볼까요? 그냥 안 보입니다. 네, 네 번째 문제는 뭐 투표한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은 제가 기록을 해둘게요. 첫 번째 트라이에서 31.3초, 31.3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에서 45.4초, 45.4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에서 27.4초입니다. 27점. 그렇게 해서 약 3분, 3.3분 정도를 소모를 했고요. 마지막 문제를 세 번 트라이 하면서 그때 거의 1분 이상 소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만 따지면 거의 뭐 한 1분, 한 30초에 거의 다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보죠. 아무튼 14번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트는 한 문제를 틀려서 93점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3.3분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테스트했던 O3 프로 같은 경우에 얘는 일부러 길게 추론을 했었잖아요. 167분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미니맥스 M1 같은 경우에도 88.6분이 걸렸고요. 그런데 얘는 지금 3.3분입니다.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정답을 거의 다 맞췄잖아요. 그죠?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을 다른 모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네, 일단 점수로 소팅을 해보면 93점이면은 뭐 최상급이죠, 그죠? 한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제 93점이 나왔는데 바로 위에 O3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는 제가 여기 표시를 안 했는데 속도로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그죠? 비슷한 점수를 받은 모델이 QN3 30 액티브 3빌리언. 저는 이 전체 이 모델 점수를 볼 때마다 이 QN3를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30빌리언밖에 안 되는데 92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API로 쓰거나 AI 스튜디오에서 쓰거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사실상 개발자들은 LLM을 써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능을 구현할 때 API 비용, 속도 이런 게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고 빠르고 성능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이런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URL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